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63번째 시간으로 김응용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용2. 9월 24일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나를 원하는 팀이 있다면 2, 3년 안에 우승시키고 싶다는 라신다. 야구팬들의 반응은 최강 커리어의 명장 컴백이 기대된다는 의견. 최고의 명장이었던 것은 맞지만 너무 오랫동안 현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떨어져서 안 될 것 같다는 의견. 삼성 맡았을 때부터 슬슬 거품 빠지는 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현장 복귀해봤자 김재박골밖에 더 나겠냐는 비아냥. 후진 양성 차원으로 두 번째 독립야구단이라도 창단해서 서로 비슷한 전력의 팀으로 김성급 감독하고 붙어보면 재미있지 않겠냐는 의견 등은 실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응용 감독 재임 기간의 삼성 성적은 2-1-4-2로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니었지만 팀의 전력과 감독의 명성에 비하면 영조라한 성적이고 때문에 김응용 감독의 까들이 그를 거품이라고 평가절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평가절하가 말이 안 되는 게 20년 동안 우승 못하고 있던 팀 우승시킨 게 영초라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결국 하나 이글스 감독으로 복귀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대의 독수리 요새나 전혀 모르는 충청도 영고 빙저씨들이나 국내 야구 갤러리 상주 키위들 같이 거리 원리주의자들에 가까운 성향을 가진 골수 이글스 팬들도 김응용 부임에 대해 최소한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김응용의 감독 스타일이 지금의 하나에게 제일 필요한 요소인 패배주의의 탈출과 가장 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2012년처럼 경기 분위기 망치면 즉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잘돼서 성적 오르면 좋고 설령 망하더라도 과거에 철천지 원수를 확실하게 잘근잘근 씹어줄 수 있으니까 어차피 팀 상태도 개막장이겠다 손해볼 건 없는 셈이니까. 게다가 현재 언급되고 있는 후보군 중 류현진의 팀 잔류에 연연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인물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하나 감독 일을 끝낸 뒤에는 2015년 KBO 리그 올스타전에서 10개 구단 감독들이 전달하는 공로표와 꽃다발을 받으며 공식적으로 은퇴했다. 이후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2016년부터 김응용 필드라고 불리는 야구장을 짓는 중 그 외에 아마야구인과 사회인 야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야구협회와 전국야구연합회, 대한소프트볼협회 통합으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2016년 6월 출범하였고 많은 공석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신임 수장이 누가 될지 촉각을 기울였다. 그러다가 20일 회장 선거를 10일 정도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하였다. 한국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 1구회 등의 원로협회의 지지를 받았으며 선동열 감독 등의 지지에 매우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공약으로는 야구계의 공정함과 성인 아마 선수 확대 지원을 내건 이기한 후보와 달리 미디어 친화 공약 협회 등의 공약을 걸었다. 이었고 2016년 11월 30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초대회장 선거에서 127명 중 이기한 후보가 받은 41표와 무효표 1표를 합한 42표의 3배 정도 되는 표를 받고 당선되었다. 2016년 12월 9일 대한체육회 성의원을 얻어내서나 2017년 11월 16일에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관리단체에서 해제되어 이때부터 제대로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선이 된 후 아마 야구계가 늘 그러하다 실망스러운 행정만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레방 아시안 게임 야구대표팀 엔트리 논란이 일면서부터 김응용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에서 선동열 대표팀 감독은 그간 관리를 깨고 아마추어 선수를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성 감독은 김응용 감독께 금메달을 꼭 따야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며 이미
김 회장과 얘기가 끝났다는 식으로 말했다. 한마디로 이미 김 회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 이런 김 회장의 행동에 대해 대학 야구 감독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야구 감독자 협의회는 성명서를 냈고 홍익대 장채경 감독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감독과 성 감독을 감도 높게 비판했다. 이런 와중에 김응용 회장은 KBO 한국야구위원회가 최근 제안한 한국야구 미래협의회를 두고 근본적인 혁신이 우선이다. 기존 위원회를 정리하고 잠시는 인물을 주축으로 새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덧붙여 프로 아마추어 상생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야구계 전체 자성을 촉구했다. 2019년 7월 4일 학생 선수들에게 불법 스테로이드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전 프로야구 선수 이해상이 김응용 회장과도 친하고 정치인이 뒤를 빠지고 있다는 식으로 회의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김응용 회장은 이해상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아시안게임과 정반대로 2019년 아시아야구 선수권 대회는 아마추어 선수만 선발하는 데 목소리를 냈으나 중국에게 2번이나 역전패하며 철저하게 유린당한 끝에 올림픽 최종 예선권을 따내는 데 실패했다. 이로써 프리미어 12 대표팀은 부담이 더욱 심해진 건 당연한 일이었다. 단순히 떨어진 게 아니라 저질스러운 경기력으로 아마추어가 왜 아마추어인지 어째서 대학 야구 선수가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피 대상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회였으며 실력 면에서 아마추어 선수들이 김응용 회장 부임 전이 나오나 똑같이 저조하다는 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향후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대표팀이나 드래프트에서 대학 야구 선수들이 등장하는 일은 더욱 적어질 것이며 김응용 회장 역시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학 야구를 한국대학야구연맹에 전적으로 맡긴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대학야구연맹이 운영면에서 숱한 문제를 드러내고 결국 2019년 말 회장 공석 사태까지 가면서 한국대학야구연맹을 해체하고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대학야구를 다시 관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묵묵부답이다. 2019년 12월 16일에 실업야구 출범 및 창단심의 등록 절차 안내 공지를 하면서 독립리그 출신 선수들의 실업야구팀 선수 등록을 불허한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프로경력자는 물론 프로경력이 없는 선수들까지 등록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 2019년 WBC 결승에서 임창용이 스키지 이치로에게 통안의 결석타를 내준 것과 관련하여 임창용이 자기 고조로 벤치의 사인을 무시하고 무한 것이라고 말하여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예전에도 메이저리그 박찬호가 부진한 이유를 총각이라 밤에 놀기 때문 삼성 감독 재임 중에 본 헤드 플레이를 한 박한희를 두고 정신병자라고 인터뷰에 구설수에 올랐었다. 이해상 강제도핑 사건 논란. 전 프로야구 선수 이해성 본인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에 소속되어 있는 유소년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직접 투약해 약사법 혐의로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2019년 7월 4일 학부모 중의 하나가 이해성이 김영용이 자신의 뒤를 빠지고 있다는 식으로 회의했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이에 김응용은 이해성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면서 모함한 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이해성은 김응용이 한화감독 시절이었던 2013년 개막전 선발 이루수를 포함 1군에서 20타수 동안 들어선 적이 있다. 한솥밥을 같이 축전한 선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해성이 삼성 라이온즈에서 있었던 2006년부터 2008년 당시 삼성 사장은 김응용이었다. 그런데 일각에서 진짜로 몰랐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김응용은 한화감독 시절 개막 13패를 깰 때 마무리 투수 이름도 엉뚱하게 될 정도로 선수 이름을 못 외우고 있기 때문 하나의 몰락 김응용 감독 책임도 컸다. 일간스포츠 2014년 1월 30일 기사. 그리고 김응용 회장은 감독 시절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적으로 선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스타일도 아니었다. 또한 김응용은 야구계 원로 취급받는 강병철도 현역 선수였던 1973년부터 감독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후 30년 가까이 감독직을 맡아 작게는 수백 명 많으면 수천 명 이상의 선수들이 그의 지하에 있었다. 그런 와중에 1년 남짓 본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닌 선수를 김응용 감독이 기억하겠냐는 논리다.
김응룡 회장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하나 팬들조차 이 여성이 김응룡 이름을 팔았다면서 추하다는 반응. 하지만 김응룡 회장도 이 여성이 아니라 되려 학부모를 비난한 것 역시 취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엠스플 뉴스에 후속 기사가 나왔다. 엠스플 뉴스 역시 김응룡이 이 여성 뒤를 봐줬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 여성이 김응룡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인데 그때라면 김응룡이 발을 빼려고 하면 했지 이 여성 뒤를 봐줄 리가 없다는 게 이유다. 취재에 응한 야구인은 여러 사람이랑까지 팔 정도면 이 여성이 다급하긴 다급했던 모양이다. 학생 선수들에게 불법 약물을 투약함만으로도 야구인으로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인데 감독으로 모셨던 분의 이름까지 팔아 학부모를 위협했다는 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말했다. 한편 김응룡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소와 함께 이 여성의 큰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는 말을 덧붙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